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진욱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챙김 명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서 유래해 왔는지,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상,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마음이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루 중에 아마 1시간도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마음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마음이 그냥 현재 여기 있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이렇게 잘 체크해 보면은 대부분의 마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과거로 가면 당장은 아니지만 더 미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약간 불만족스럽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있게 미래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미세하게, 누구는 더 하게 이렇게 불안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가 미세하게 과거로 갔을 때 미세하게 화가 나는 거, 미래로 갈 때 미세하게 불안한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생각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면 감정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내 마음대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상은 뭐 하는 거냐?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생각을 다 없애고 감정을 싹 없애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감정과 생각과 이게 다투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지고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명상은 생각을 끊거나 없애는 게 아니다. 생각이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하고 나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과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기 대상을 인식하거나 하는 거에 관계가 전환되는 거예요.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세상하고의 관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한 후배가 이제 저기 이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마침 최근에 조금 껄끄러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없었으면 또 이런 오해를 안 했을 거예요.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썩 지나가는, 눈인사를 안 하고 썩 지나가는 듯하게 내가 안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도 잘못 알았지만 그렇구나라고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계속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아, 얼마 전에 나랑 했기 때문에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구나. 또 후배가 그러면 계속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친구는 진짜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없었고 마침 그때 자기가 집에 걱정이 있거나 골똘히 뭘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하면은 그 대상 세계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든 뭐 대상 세계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명상이 그러면은 마음챙김 명상 뭐 계속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떤 원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존 가바찐이라는 분이 MBSR이라고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제 기억으로 1972년인가 해서 73년도에 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법당에 오셔서 한 10년 정도, 8년, 10년 정도 됐겠는데 특강하고 가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정확히 그분이 이제 숭산 스님하고도 교류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면 불교 명상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가 싫어서 또 뭐 불교를 폄훼하려고 불교 색채를 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1970 몇 년도에 미국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때는 불교를 지금처럼 인식을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불교하면 뭐 신비주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히 티베트 불교는 뭐 흑술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 저주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병이 뭐 그런 걸로 생각하던 미국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존 가바찐 박사가 그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색을 빼는 게 훨씬 더 그 오해를 덜 사고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색을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생각은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종교색을 뺀 것을 도리어 칭찬하지 왜 불교색을 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불교 사띠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사띠 뭐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불교는 이게 대념체경 이런 데 보면은 신, 수, 심, 법에 대해서 지관, 쌍수 했을 때 해탈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수, 심법이 뭐냐면 신은 우리 몸이에요, 몸. 수는 우리 느낌, 또 더 나가면 뭐 감정까지도 말할 수도 있지만 수는 느낌이에요. 외다나라고 하는 거로 보면 그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신수, 심은 마음인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물론 밭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공간적 개념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프로세스의 개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 없이 컴퓨터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 같은 개념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은 이제 나중 가면 이제 무상 무아인 진리를 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신수, 신법 할 때는 그걸 포함해서 일체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보는 외부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천정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개념, 내 속에서 일어난 개념, 생각, 내가 느끼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모든 것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법을 이제 그런 다르마 진리라는 의미로도 쓰고, 그게는 무상 무아 고 이런 게 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대상 세계, 내가 대상을 느끼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건 모두 이게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수 신법을 지관쌍수하는 게, 지라는 건 사마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관이라는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서양 말로는 인사이트, 우리로 뭐 굳이 번역하면 통찰 명상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삼매가 선행이 좀 돼야 나중에 인사이트,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이 일어나는 건 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좀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 주위에 이렇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어가지고 호수가 잔잔할 때는 이 쭉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도 산도 이렇게 잘 비출 수 있잖아요. 호수가 잔잔하면. 근데 바람이 불어서 호수가 움직이면 좀 비추기는 비추는데 아까 잔잔할 때보다는 왜곡된 것 상태로 거기 비춰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밑에 흙탕물이 더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 나무 잎 같은 게 밑에 깔아놨다가 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왜곡된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물을 인식하거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나는 그걸 철석같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잔잔히 보였다가 물결쳤다가 흥탕물까지 일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내부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래 모습이랑 많이 바뀐 상태를 내가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철석까지 믿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이 의식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아까 호수에 거기 막 파도가 치고 밑에 흥탕물이 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요해지고 한 게 사마띠,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시계가 일정하게 가고 공간이 벌어져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미지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삼매 개념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철석같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제의 내 아이덴티티하고 오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는 자아가 무아적 개념으로, 자아가 무아적 인식 상태로, 내가 자아가 있는 것 같은 인식, 자아가 없는 인식 상태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삼매를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개념이 벗겨진다고 할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랑말랑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보면 한 인형이 이렇게 하면 또 조그마한 인형이고 또 조그마한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렇게 자꾸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삼매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자아 개념이 많이 말랑말랑해진다, 해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비슷한데, 그러나 이거는 잘 조율된 의식일 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햇볕인데 돋보기를 잘 닦아가지고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이에 갖다 대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종이에 불까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잘 조율된 돋보기는 현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럴 때 잘 조율된 제 의식은 그게 고요해지고 깊어졌을 때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자아 개념이 철석 같고 딱딱했던 자아 개념이 그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깨달은 상태랑 비슷한 또 동일한 그 고통으로부터 해체된 상태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삼매에 들어가서만 계속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삼매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할 때는 다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매를 경험했던 경험이 도움은 되지만 물이 흔들리고 하면은 비추는 거는 여전히 일그러진 상태로 실제 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로 해서 오해하고 뭐 고통은 여전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도 나중에 버리셨고 선정주의, 삼매 이것도 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찾은 게 뭐냐? 그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또 요즘 서양 말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아까 제가 이 물이 있다, 조약돌이 있다든지 나무 있다, 그 속성을 머리로가 아니고 물 자체의 속성, 나뭇잎 자체의 속성, 그걸 머리로가 아니고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속성인데요? 그게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무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물 자체의 속성,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나뭇잎 그 자체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내가 가아적인, 임시적인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거를 보면은 이게 컵이구나, 뭐 이렇게 물 있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리구나라고 알잖아요. 이게 대상이 생겨서 아는 것. 내가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칠거칠한 게 있네라고 해요. 그걸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잖아요. 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식인데 그것도 불교로 보면 대상이거든요. 그럼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를 안이비설신의를 이제 그 색성량 미촉법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육군 육경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이 밖에 있는 대상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이든 뭐 느낌이든 표상이든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삼매가 되면은 그 좀 깊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아 개념이 해체된다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주객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기 전 상태를 굳이 언어로 표현하면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삼매에 들어가서 뭘 알았다고 할까요?
그 현상이 요즘 서양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서 내가 이 경험 이거 아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까칠까칠하다는 거를 경험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양에서 메타인지 상위 개념에서 또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 이제 선사들은 공적 영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적 영지 아는 건데 뭐 신령스러운 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관계적으로 있다는 거죠. 진공은 유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묘유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뭘 보면 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쉽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나 진공묘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화두로 삼아도 돼요. 그러면은 내 눈이 사물을 보니까 눈은 눈을 못 보거든요. 눈은 눈을 못 본다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불교는 닦을 게 없고 그냥 내려는 드러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쭉 가다가 이걸 딱 잡았거든요. 그렇게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뭐죠?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쫙 났죠. 그러다가 지금 다른 소리는 있지만 이 소리는 사라졌죠. 그게 이제 TBS에서 나중에 대상 없는 알아차림 수행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대상이 있는 거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촛불에 집중해 볼 수도 있고 한데 대상 없는 알아차림은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있었다가 언젠가 이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것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사라진 배경처럼 있었던 본래 우리가 이 공간이 없었으면 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건축물이 세워졌다가 건축물 다 해체한다고 해서 공간이 사라지나요? 공간은 건축물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건축물을 드러내도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세웠던 건축물 때문에 공간이 오염되거나 변형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수행에서 나중 가면은 우리 본래 공간이 있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건축물을 있으니까 그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계속 구름이 있어가지고 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빛은 비추고 있고 그 구름의 하늘 그 새파란 하늘은 영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새파란 게 그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그거라면은 우리가 구름이나 비나 이런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내적 제잘거림이나 우리가 오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요 그 지관쌍수하는 요거에서 이제 그 서양에서 가져가서 한 게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 요 마음챙김 명상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든 심리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현대화된 그러니까 현대의 증거 기반 명상이라든지 현대의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적 기반으로 한 명상은 다 지관쌍수하는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지관쌍수하는 이 명상에서 가져갔다. 이 명상에서 어떻게 산매들하고 어떻게 통찰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우울증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서양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한 뭐 셀프 컴패션 자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 요 원리에서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깊숙이 이해하면은 서양에서 나온 대부분의 불교 기반하거나 마음 챙김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만든 의도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삼매 명상이나 요 명상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비이원성,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뭐 하나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이사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이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핫하게 하는 거는 서양의 심리 프로그램이나 명상 프로그램도 완전히 대승의 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왔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반의 모든 종교로서가 아니고 다 의료나 국방이나 재무나 이런 상태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냥 내 일상생활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뭐 운동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1970년도만 해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안 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노동을 하고 운동은 엘리트 선수나 뭐 국가대표 될 사람은 운동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운동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걷기 하고 뭐 산에다가 하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서양에서는 많이 그렇게 왔고 한국도 누구나 지금 밥 먹고 나면 시간 되면 호수 공원 가서 걷고 하듯이 명상은 종교랑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운동이고 그럼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에 근력이 생긴다. 우리가 근력이 생겨야 좀 무거운 걸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력은 습관대로 막 흘러가 버리는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거다. 일단은 멈춰야 뭘 바라보고 우리가 보통은 생활하면서 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확 잡고 싶고 싫거나 막 몸에 통증이 같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내 의식해서 아닌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버리거든요. 누가 칭찬하면 기쁘고 조금만 비난해도 불쾌한데 그게 내보다가 더 권력이 있거나 상사면은 마음속으로 불쾌한 걸 억지로 숨기고 뭐 끙끙 앓고 조금 내보다 권력이 낮거나 내 인격이 아주 훌륭하지 못한 상태고 권력이 낮은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면 화를 낸다든지 이러잖아요. 아니면 좋은 것 같으면 확 잡고 또 그럼 잡으면 되는데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또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멈추기 시작하면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참았다가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은 사실은 한참 동안은 자기가 감정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 휩싸여가지고. 보통 감정은 30초에서 한 번 일어난 감정 90초 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계속 휩싸여 있는 거는 한 번 일어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는 계속 화의 감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분, 5분이라고 지속된 거지. 한 번 일어난 화를 내가 화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30초에서 90초 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그걸 계속 화에 휩싸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일단 습관대로 가는 데서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뇌가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뇌가 변하는 거는 그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뇌는 한번 형성되면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최근 연구에 하면 뇌가 충분히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뇌의 변화는 보통은 젊은 사람은 근육을 만들 때 비슷한 운동을 해도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뇌가 변화될 때는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뇌 변화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비슷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경세포나 시냅시스나 이런 게 이렇게 얼마나 다 동조하고 얼마나 다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잔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잔디로 흐르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녔던 잔디가 없는 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또 파여요. 그 흙이 좀 더 파이거든요. 그럼 또 비가 와요. 그럼 또 파여요. 그러면 나중에는 비만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습관들이거든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의지, 의도,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뇌는 특징이 뭐냐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뇌는 비교적 내가 의도하거나 한 걸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운동하면 이 근육이 나름대로 생기겠죠.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진짜 운동을 한 그룹하고 진짜 아령을 든다는 생각한 그룹이 나중에 요 둘레를 재보니까 큰 차이, 물론 진짜 운동한 데가 조금 더 많이 근육이 생겼지만 큰 차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그 정도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하거나 의도를 가져면은 이미 얘는 실제라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얘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이게 반대적으로 해서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명상도 1분이나 5분이나 조금씩 해서 천천히 하고 해야 길게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뇌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깨달음도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체계가 원성 실성적 인식 체계로 바뀌어야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세포 단위의 어떤 DNA 단위는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탁이성, 원성실성, 변계 소집성 그런 유식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바뀌려면 몸이 바뀌거나 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장수랑 좀 관계가 있어요. 텔레미어가 뭐냐면은 염색체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한 가닥이고 여러 가닥이 이렇게 우리 구두끈 이렇게 보면 왜 여러 가닥이 있어서 끼우기도 좋고 탁 풀리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탁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구두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염색체가 여러 가닥이 있어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 작업을 탁 안 하면 그게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상징적으로 탁 집어넣은 것 같은 그게 텔레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분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천히 줄어든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한 그룹이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발생한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발생하면은 그 효소의 작용이 요 텔레미어라고 하는 게 분열할 때마다 한 번씩 줄어들게 돼 있는데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이제 이 초기 연구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수하는 방향을 하고 아주 표본이 적고 해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과학자들은 명상하고 장수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연구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그 텔레미어라고 하는 것이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발생해서 그걸 천천히 줄어들게 한다. 천천히 줄어든다는 것은 장수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뭐 다 좋지만 집중적으로는 장수랑 건강이랑 많은 관계 있고 특히 그 요즘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거가 옛날에는 뇌가 일정 부분 분비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뇌 분비 그 이제 우울증이랑 관계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뇌에서 오는 줄을 알았는데 뇌에서 물론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보니까 95%가 장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장. 뇌는 5%밖에 생성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지금 엄청난 정보를 뇌에 주고 그 장이 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감정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장을 제2의 뇌라고 해서 한 5, 6년 전에 제2의 뇌라는 책이 하나 출간됐고 지금은 뭐 한국으로 번역하면 같지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 3주 전에 또 한 권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야, 장이 지금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또 지금 장에서 보내는 정보를 안 주면 우리가 좋은 감정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그 우울증이 정말 심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장에 있는 모든 그 장을 세척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의 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식하는 뿌리는 거죠. 그런 지금 우울증 치료가 상당히 서양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장에 관련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이렇구나 또 우리가 뭐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괴로움이나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게 툭 떨어져서 제 발등을 찍었다든지 뭐 물론 이런 거는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건 내 상태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지만 이 절대적인 고통 있잖아요. 이게 발등을 팍 찍었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도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은 통증 곱하기 저항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것만 저항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게 저항이에요. 좋은데 좋은 거 지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아픈 거를 밀쳐내는 것도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괴로움 이꼬르 통증 곱하기 저항이에요. 플러스 저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통증은 상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의 저항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이꼬르니까 괴로움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명상한 사람들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육체적인 이런 그 고통이 있잖아요. 요거는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은
65%까지 사라지더라고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95%. 어쨌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극단적으로 제로가 되면 사라질 수 있거든요.